3과목 기계공자법입니다. 31번 선반 작업에서 방진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방진구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긴 공작물이 있을 때 이 공작물의 떨림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진구입니다. 방진구가 없이 이렇게 공작물이 길고 가는데 돌게 된다면 이 회전할 때 떨림이 심하게 발생해서 원하는 치수로 정확하게 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작물엔 방진구를 꼭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것도 살펴봅시다. 1번 센터를 쉽게 잡기 위해 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를 쉽게 잡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센터 드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드릴을 통해서 센터 공작물의 이 중심 부분에 뾰족하게 센터 드릴을 통해서 구멍을 낸 다음에 드릴 가공을 하게 되면 중심부를 훨씬 쉽고 정확하게 가공할 수 있겠죠. 2번 공작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여기 뒤에 있는 척입니다. 이 척의 공작물을 꽉 물림으로써 공작물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공작물의 이송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공작물의 이송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왕복대의 역할입니다. 왕복대가 이동하는 것인데요. 공작물은 그저 고정된 채 회전하기만 하지 공작물이 딱히 이송을 하진 않기 때문에 선반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저탄소 광재를 선반에서 가공할 때 절삭저항 3분력 중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절삭저항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입니다. 주분력 같은 경우에는 날이 공작물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절삭날이 이 공작물 쪽으로 왔을 때 공작물에 닿게 되는 순간 주분력은 이렇게 날의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배분력은 뒷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송분력은 이송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총 이렇게 3가지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절삭 저항의 3분력이라고 합니다. 이 3분력은 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 순으로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주배이라고 외우면 좀 쉬운데요. 이 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의 순서 또는 절삭저항의 3분력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3가지는 꼭 알아놓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답은 주분력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그림에서 테이퍼 값이 8분의 1일 때 A 부분의 직경값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A 부분은 여기에 있죠. 이 부분이 A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테이퍼 값이 8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테이퍼 값에 맞춰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란 경사죠. 이쪽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가 얼마나 져 있는지를 재면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아랫부분의 길이는 40이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은 A 빼기 22가 되겠죠. A 빼기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고요. 나눗셈을 통해서 총 A는 결과적으로 27이란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테이퍼 문제는 직관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들만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스스로 풀면서 어떻게 이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해야 될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절삭 공구의 절삭면과 평행한 여유면에 가공물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마모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모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크레이터 마모, 플랭크 마모, 치핑입니다.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치핑입니다. 치핑 같은 경우에는 옆에 설명을 써놓았는데요. 절삭공구 인선의 일부가 미세하게 탈락하는 현상을 바로 치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삭날이 있으면
절삭날의 앞부분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미세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치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크레이터 마모입니다. 크레이터 마모는 칩이 경사면 위를 미끄러지며 마찰력으로 경사면이 오목하게 파이는 현상이 바로 크레이터 마모인데요. 크레이터 마모를 통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 거를 볼 수 있겠죠. 이쪽이 원래 절삭하는 절삭날의 경사면인데 칩이 이 경사면 위를 이렇게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목하게 파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날이 이 피삭제를 앞으로 가면서 여기에 칩이 경사면 위를 이런 식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마모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크레이터 마모입니다. 플랭크 마모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터 마모랑 좀 유사하긴 한데 크레이터 마모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 마모가 되었다면 플랭크 마모는 여기 측면이 마모가 되는 것이 바로 플랭크 마모가 되겠습니다. 플랭크 마모는 절삭면과 가공물 측면과의 마찰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치핑과 크레이터 마모도 굉장히 문제로 잘 출제되는 것들이고요. 추가적으로 온도 파손이라고 해서 절삭 온도가 높아서 공구날이 파손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 온도 파손도 함께 알아놓아야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네 가지 모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답만 보지 말고 그 각자가 실제 어떻게 마모가 되는 건지도 알아놓아야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이 바로 보이네요. 4번 왕복대입니다. 왕복대는 대표적인 선반의 부속 장치 중 하나이죠. 하지만 정답만 보지 말고 밀링의 부속 장치에 또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버입니다. 아버는 절삭 공구를 부착하는 작은 축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축의 안쪽, 절삭 공구를 부착하는 작은 축, 주축을 포함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아버가 되겠습니다. 2번 회전 테이블 장치. 회전 테이블 장치는 우리가 밀링 가공을 할 때 사실상 이 윗면만 가공이 되죠. 하지만 이 옆면으로 가공하고 싶을 때 이 공작물을 회전시켜 주어야겠는데요. 이 회전시켜주는 장치를 테이블 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전 테이블 장치입니다. 3번 수직축 장치. 수직축 장치는 수직 밀링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수직한 축을 고정시키는 장치를 수직축 장치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나와 있는 베이스, 이 부분이 베이스고 이 부분이 니들이고 이쪽 부분이 새들이고 여기가 테이블이며 여기 주축과 칼럼이 있구나. 이렇게 밀링 머신의 구조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36번 원통 연삭에서 바깥지름 연삭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원통 연삭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원통 연삭 방식이라고 해서 총 3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테이블 왕복형은 말 그대로 연삭 숫돌이 공작물과 이렇게 닿은 상태에서 공작물이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작물이 가공되는 것이 연삭 테이블 왕복형 가공입니다. 연삭 숫돌 왕복형은 공작물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오히려 연삭 숫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하는 것이 바로 연삭 숫돌 왕복형입니다. 플랜지 컷형은 연삭 숫돌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공작물을 더 깎아내는 방식이 바로 플랜지 컷형입니다. 그리고 내면 연삭 방식도 있는데요. 내면 연삭 방식은 똑같이 연삭 숫돌이 왕복하는 연삭 숫돌 왕복형이 있고요. 그리고 공작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공작물 왕복형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삭 숫돌이 이렇게 왕복하면서 속을 가공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공작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내부 부분이 가공되는 거죠. 그리고 유성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부의 연삭 숫돌이 자전 운동을 하고 유성 운동을 함으로써 공작물의 내부를 이렇게 깎아내는
유성형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은 내면 연삭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안찌름 연삭 방식이 되겠죠. 37번 밀링 절삭 조건을 맞추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밀링의 절삭 조건을 맞추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밀링의 성능. 이건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밀링의 절삭 조건을 맞추기 때문에 꼭 고려해야만 합니다. 2번 커터의 재질. 커터의 재질 또한 밀링의 절삭 조건을 맞추는데 이렇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공작물의 재질보다 커터가 더 약하고 경도 강도가 낮게 된다면 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작물의 재질 또한 고려를 해야겠죠. 가지고 있는 커터가 한계가 있는데 이 커터로서 이 공작물을 가공할 때 커터가 파손이 일어난다. 그러면 가공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물의 재질 또한 고려해야 됐고요. 고정구의 크기는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밀링의 절삭 조건을 맞추기 때문에 고정구의 크기는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정구에는 이렇게 바이스, 클램프 등이 있는데 말 그대로 공작물을 여기에 꽂아가지고 고정하는 장치들을 의미합니다. 밀링의 절삭 조건과는 관계가 없겠죠. 38번 보통 선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만 조합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A.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직경. 이거는 공작물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옳죠.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직경이기 때문입니다. 2번 뚫을 수 있는 최대입니다. 최대 구멍의 직경. 최대 구멍의 직경은 드릴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지 보통 선반의 크기를 나타내진 않죠. 왜냐하면 보통 선반의 크기를 따지려면 이 척에 고정되는 이 공작물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10번 테이블의 세로 방향 최대 이송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이블의 세로 방향이라고 하면 위아래 방향이죠. 이곳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로 방향이라면 보통 선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맞겠지만 세로 방향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D번 베이스의 작업 면적. 베이스의 작업 면적 같은 경우에는 선반에서 구조로 해당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나타낼 수도 없겠죠. 그 다음 2번 니의 최대 상하 이송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니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F번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길이는 A랑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F가 들어가 있는 4번입니다. 추가적으로 선반의 크기 표시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베드 위의 스윙, 왕복대 위의 스윙, 베드 위의 길이, 양 센터 사이의 최대 거리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39번 다음 특수 가공법 중 가공물 표면에 공작액과 미세 연삭 입자의 혼합물을 고속으로 분사하여 매끈한 다듬질 면을 얻는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작액과 그 다음에 미세한 연삭 입자의 혼합물을 고속으로 분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액체 호닝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아래 예시 그림을 넣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압축 공기를 통해서 액체 혼익류 연마제와 가공액을 혼합해가지고 압축 공기를 통해서 슉 하고 내보내서 이 일감의 표면을 다듬는 것을 바로 액체 혼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른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봅시다. 2번 버니싱. 버니싱은 구멍보다 큰 강철볼을 압입해가지고 소성 변형시켜 다듬질하는 것이 바로 버니싱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그림이 바로 버니싱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버핑.
연마제에 묻은 버프를 표면에 압착시키고 회전시켜서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3번 그림처럼 이게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광택이 나게 하는 것이 바로 버핑 작업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손으로 이 공구를 잡아가지고 버프를 표면에 압착시키고 그 다음 회전을 시켜서 광택을 만들고 있죠. 4번 숏 피닝입니다. 숏 피닝은 표면 다듬질과 피로 한도,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는 건데요. 이렇게 숏 분사 장치를 통해서 숏이라고 하는 작은 원형의 철구입니다. 철로 된 작은 원형의 이렇게 철로 된 강구들을 공작물에 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에 표면 다듬질도 할 수 있을 뿐더러 이 공작물 자체의 피로 한도와 기계적 성질이 개선되는 효과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40번 밀링 머신에서 일방적으로 평면을 절삭할 때 주로 사용하는 공구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평면을 절삭할 때 주로 사용하는 공구, 우선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면 커터입니다. 피니스 커터라고도 하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공작물이 있을 때 평면을 절삭할 때 아주 적합한 공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엔드밀입니다. 엔드밀은 공작물의 평면도 가공할 수 있고 옆면도 가공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이 공구를 바로 엔드밀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평면을 충분히 가공할 수 있겠죠. 3번 메탈소입니다. 메탈소는 말 그대로 철을 깎는 쇠톱을 메탈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절삭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절단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톱을 사용할 때는 어떠한 공작물이든 어떠한 물체든 이거를 절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톱이죠. 그래서 메탈소는 평면 절삭에 사용되는 공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4번에 있는 셀 엔드밀은 날과 자루가 분리되는 엔드밀이 바로 셀 엔드밀입니다. 그래서 엔드밀과 셀 엔드밀의 사용 목적은 공작물의 평면 및 옆면 가공 동일하겠죠.